어느 조용한 시골 마을에 위치한 작은 한옥, 그곳은 언제나 적막함마저도 편안하게 느껴질 만큼 평온한 분위기를 풍기곤 했다. 하지만 이 한옥에 얽힌 전설은 마치 음산한 안개처럼 마을 사람들에게 두려움을 주고 있었다. 이 한옥에는 자신을 지켜주는 신령이 한때 머물렀다고 한다. 그 신령은 마을 사람들에게 수많은 복을 내렸고 그 대가로 매년 음력 7월 14일에 제사를 받았다. 그러나 어느 해 마을 장로였던 한 노인은 말없이 사라졌고 그와 함께 제사가 끊기게 되었다. 그 후로 한옥은 버려졌고 한때 풍요로웠던 마을은 서서히 쇠퇴하기 시작했다. 사람들은 점점 마을을 떠나갔고 결국 한옥은 숲속에 홀로 남겨졌다. 그렇게 세월이 흐르고 마을에는 이따금 들려오는 이상한 소리를 들어본 사람들만이 남았다. 그들은 매년 그날마다 한옥 쪽에서 들려오는 흐느낌 소리를 이야기하곤 했지만 두려움에 아무도 그곳에 가까이 가지는 않았다. 몇 년 전 젊고 호기심 많은 대학생 세진은 이 전설에 대해 듣게 되었고 그 이야기에 매료되었다. 세진은 이 이야기를 더 파헤쳐 보고 싶다는 강렬한 욕구에 이끌리게 되었다. 그래서 그녀는 몇몇 친구들과 함께 하룻밤 동안 그 한옥을 방문하기로 결심했다. 그녀와 친구들이 한옥에 도착한 것은 해가 뉘엿뉘엿지고 있을 때였다. 한옥은 오래되고 방치된 타세 외관이 매우 낡아 보였고 온갖 잡초와 덩굴 식물이 집을 불규칙하게 뒤덮고 있었다. 큰 용기를 내어 집 안으로 들어선 그들은 곧 짜릿한 섬뜩함을 느껴야 했다. 한옥 내부는 시간이 멈춘 듯 제자리에 있었지만 오랜 먼지가 쌓여 갈라진 나무마루와 텅 빈 방들이 더욱 으슥하게 보였다. 세진은 이 모든 게 흥미로웠다. 그녀는 이곳저곳을 돌아다니며 오래된 물건들을 살펴보았다. 그러던 중 그녀는 한 방의 벽에 붙어 있는 낡은 액자를 발견했다. 액자 속에는 흐릿하게 보이는 노인과 아이들이 함께 찍힌 사진이 있었다. 호기심에 가까이 다가간 그녀는 그 사진에서 노인의 눈이 이상하게 빛나고 있음을 깨달았다. 섬뜩해진 그녀는 뒤로 물러났고 그 순간 뒤쪽에서 누군가 공 무너질 것만 같은 목소리로 속삭였다. 도망쳐야 해. 제사를 다시 지내지 않으면. 놀란 세진은 황급히 소리치며 친구들에게 돌아갔지만 이미 그들에게도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있었다. 그 방의 온도는 급격히 떨어졌고 창문은 스스로 열렸다 닫혔다를 반복하고 있었다. 얼어붙은 공포 속에서 그들은 뭔가 잘못되었음을 직감했다. 어둠이 짙게 내려앉아 마치 오랜 전쟁과도 같은 형체 없는 유령들이 그들 주변에 나타나기 시작했다. 유령들은 얼굴을 찾을 수 없을 만큼 일그러져 있었지만 그들의 고통은 분명해 보였고 한 명의 유령은 이전 사진에 있었던 노인과 닮아 있었다. 그 노인은 부드럽지만 슬픈 목소리로 그들에게 말했다. 신령은 여전히 이곳을 지켜보고 있다. 매년 그날이 돌아오면 그를 위한 의식을 치르는 것을 잊지 마라. 세진과 그녀의 친구들은 그 자리를 벗어나기까지 정신이 없었고 그날 이후로는 절대 그 한옥에 다시 가까이 가지 않았다. 그들은 그 후로도 몇 년간 매년 그날이면 마을에 나가 작은 제사를 지냈다. 비록 그때마다 해답을 찾지 못했지만 그들이 겪은 공포는 결코 잊을 수 없었다. 그러나 그 후로 마치 기적과도 같이 그들의 삶에는 좋은 일들이 계속 일어났다. 이는 마치 신령이 여전히 그들을 보호하고 있음을 암시하는 듯했다. 이 전설은 이후로도 몇 세대에 걸쳐 마을의 미스테리로 남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다. 절대 경시할 수 없는 신령의 존재가 그곳엔 분명히 있었다는 것이다. 두 번째 이야기. 어느 더운 여름밤 친구들과 함께 숨막히는 더위를 피해 캠핑을 가기로 했다. 나는 대학 시절 친하게 지내던 친구 4명과 함께였고 모두 각자의 바쁜 일상에서 잠시 벗어나 자연 속에서의 휴식을 기대하고 있었다. 우리는 서울에서 멀지 않은 깊은 산속에 자리한 작은 캠핑장을 선택했다. 그곳은 사람이 많지 않았고 캠핑장 주인이 거의 방치하다시피 하여 자연 그대로의 느낌을 간직하고 있었다. 출발 당일 우리는 미리 준비한 캠핑 장비와 음식을 챙겨 차에 올라탔다. 나무가 울창한 산길을 따라 오르는 동안 차 안에선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다. 드디어 캠핑장에 도착했을 때 태양은 이미 서쪽 하늘에 걸려 붉은 노을을 만들어내고 있었다. 우리는 서둘러 텐트를 설치하고 캠프파이어를 준비했다. 해가 저물고 어둠이 내리자 캠프파이어의 불빛이 우리를 따뜻하게 밝혀주었다. 모두 모여 앉아 베테랑 캠핑족인 민수의 주도로 불멍을 즐기며 담소를 나눴다. 그러자 자연스럽게 서로서로 알고 있는 무서운 이야기들이 하나씩 나오기 시작했다.
대학 시절에 교내에서 들었던 귀신 이야기를 비롯해 친구가 겪었던 이상한 꿈, 집 근처에서 목격한 미확인 물체 등등. 우리 중엔 겁쟁이인 진수가 있었고 이야기가 한창 무르익을 때마다 진수는 겁에 질린 눈으로 주변을 두리번거렸다. 그럴 때면 민성이 일부러 장난 삼아 저기 뭐야? 라고 말하며 진수를 놀려댔다. 시간이 흘러 어느덧 자정이 가까워져 오자 우리는 각자 텐트로 들어가 잠을 청했다. 나는 민성과 한 텐트를 쓰기로 했다. 평소엔 쉽게 잠드는 나지만 그날은 이상하게 잠이 오지 않았다. 여름밤의 매미 소리는 무섭게도 고요했고 불안함에 누워 뒤척이다 보니 금세 새벽 2시를 넘겼다. 그때였다. 텐트 밖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다. 처음엔 그냥 산짐승이 지나가는 소리라 생각했다. 그러나 그 소리는 점점 더 가까워지고 있었다. 푹신한 발걸음 소리가 텐트 주위를 맴도는 듯했다. 나와 민성은 서로 눈빛을 주고받으며 조용히 귀 기울였다. 순간 텐트 문이 천천히 열리는 소리가 들렸다. 나도 모르게 목이 막힌 듯 말을 잃었다. 민성 역시 숨죽인 채로 나를 바라보았다. 우리는 망설이다가 핸드폰 플래시를 켜서 문 쪽으로 비추었다. 아무것도 없었다. 하지만 식은땀이 흐르고 등골이 서늘했다. 우리는 다시 잠자리에 누웠지만 잠이 올 리 없었다. 아침이 되기를 기다리며 깨어 있었고 어둠 속에선 여전히 간헐적으로 그 소리가 들렸다. 어느 순간 텐트 밖에서 누군가 나지막 히읗 조리는 소리가 들려왔다. 이는 사람들이 악몽 속에서나 경험할 법한 기괴하고 낯선 언어 같았다. 그제야 우리는 그곳에 우리뿐만 아니라 다른 무언가가 있다는 걸 확신하게 되었다. 민성과 나는 더 이상 참지 못하고 급히 텐트 밖으로 나왔다. 그러자 고요한 새벽 공기가 우리를 맞이했지만 그 기괴한 소리는 여전히 귀가에 맴돌고 있었다. 숲풀 뒤편 작은 불빛이 일렁이는 것을 발견하고 우리는 조심스럽게 다가갔다. 그것은 누군가가 작은 모닥불 주위에 둘러앉아 웅얼거리고 있는 모습이었다. 5, 아니 더 많은 형체가 그를 둘러싸고 있었고 그들은 이상한 손짓을 하며 춤을 추고 있었다. 순간 그들 중 하나가 고개를 돌려 우리를 바라보자 나는 그들의 얼굴이 인간이 아님을 알게 되었다. 그들은 기이하게 생긴 가면을 쓰고 있었다. 민성과 나는 주위를 살피다 본능적으로 서로의 팔을 잡고 달리기 시작했다. 어둠 속을 마구 질주하며 갖가지 가시덤불에 긁혀 피투성이가 되었지만 그런 것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다. 우리의 머릿속엔 단 하나, 이곳에서 멀어지고 싶다는 생각뿐이었다. 마침내 우리는 친구들이 있는 텐트까지 도달했다. 급히 소리치고 뛰어들어가 모두를 깨웠다. 혼란스러워하며 일어나는 친구들과 함께 우리는 서둘러 짐을 챙겨 차로 향했다. 차에 올라타 시동을 걸고 나서야 우리는 조금 안도할 수 있었다. 온몸이 떨리고 손은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캠핑장을 빠져나올 때 뒤를 돌아보니 새벽의 어스름한 빛 속에 불빛들이 보였다. 그들이 우리를 따라오는 건 아닐지 두려웠지만 다행히도 우리는 무사히 산을 내려올 수 있었다. 그 후로 우리는 더 이상 그 캠핑장 이야기를 꺼내지 않았다. 인터넷에서 찾아본 그 지역 정보에서도 특별한 단서는 찾을 수 없었다. 다만 우리는 그곳이 단순한 캠핑장이 아니라는 걸 직감할 수 있었다. 전설이나 미신으로 치부할 수 없는 그날의 경험은 내 마음속에 깊이 각인되어 지금도 밤이 되면 문득이면 떠오르곤 한다. 그리고 나는 아직도 궁금하다. 그날 밤 그들은 우리에게 무엇을 속삭였던 걸까? 3번째 이야기. 이 이야기는 한국의 어느 작은 마을에서 시작된다. 이 마을은 예로부터 수수께끼 같은 사건들이 자주 발생하곤 했던 곳이었다. 특히 달이 유난히 밝게 빛나는 밤이면 마을 사람들은 밤길을 피하곤 했다. 그 이유는 알 수 없는 이유로 실종자가 빈번하게 발생했기 때문이다. 20대 초반의 한 청년, 민수는 대학 졸업 후 지친 마음을 달래기 위해 이곳에 내려왔다. 그는 도심의 복잡함에서 벗어나 조용히 지내고 싶었다. 처음 며칠간은 모든 것이 평온했다. 마을 사람들은 친절했고 시골 풍경은 그에게 안락함을 주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민수는 희미한 전구 불빛 아래 마을의 작은 술집에서 몇몇 주민들과 함께 술을 마시고 있었다. 술이 한창 도는 가운데 주민 중 한 할아버지가 술 기운을 빌려 이런 얘기를 꺼냈다. 달이 밝은 밤에는 절대 산길로 가지 말아요. 특히 고갯길을 넘는 그 외길, 예로부터 그곳에선 이상한 일들이 일어났곤 했다오. 민수는 호기심에 그 고갯길에 대해 물었다.
할아버지는 과거 마을에서 들었던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옛날에 그 길에서는 사람들이 흔적도 없이 사라지곤 했다고 한다. 처음에는 낯선 여행자들이었고 나중엔 마을 사람들까지 그 희생양이 되었다. 어느 날 밤 마을의 젊은 청년이 그 길을 지나다 실종된 이후로는 사람들은 그 길을 피하기 시작했다. 문제는 한두 번이 아니었다. 그렇게 실종된 사람들은 마치 연기처럼 사라져 다시는 돌아오지 않았다고 한다. 민수는 처음에는 그 이야기를 믿지 않았으나 시간이 흐를수록 호기심은 점점 더 커졌다. 그는 결국 그 신비의 고갯길을 탐험해 보고 싶었다. 한밤중 달이 휘영청 밝은 날을 골라 그는 홀로 고갯길을 따라 걷기 시작했다. 그의 손에는 손전등이 하나 들려 있었다. 길가는 점점 어두워졌고 멀리서 부엉이 우는 소리가 들렸다. 길을 걷다 보니 그는 숲 사이에서 정체 모를 기분이 들었다. 주변은 너무나 조용했고 바람조차 멈춘 듯했다. 갑자기 희미한 발소리가 뒤따라왔다. 그는 뒤를 돌아봤지만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민수는 불안함에 걸음을 재촉했다. 도중에 어둑어둑한 안개가 그의 길을 막았다. 그는 방향을 잃고 만 것 같았다. 계속 길을 걷던 민수는 드디어 작은 나무 다리를 발견했다. 다리를 건너는 순간 그는 순간적으로 강한 현기증을 느꼈고 그 자리에서 주저앉았다. 그리고 이내 정신을 차려보니 자신은 알 수 없는 어두운 공간에 있었다. 주위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고 단지 그를 둘러싼 정막만이 깊어졌다. 그렇게 한참을 방황하다 민수는 어디선가 숫자의 강한 속삭임을 들었다. 9, 9, 9. 민수는 본능적으로 숫자를 따라가기 시작했다. 그리고 얼마 후 그는 작은 불빛이 비치는 곳을 발견했다. 그곳엔 오래된 우물이 있었다. 주위를 둘러봐도 아무런 출구가 보이지 않던 찰나 우물 아래서부터 어슴푸레한 빛이 올라왔다. 그의 내부에서 알 수 없는 용기가 솟구쳤고 그는 우물 안으로 뛰어들기로 결심했다. 우물 안은 깊었고 그 깊은 바닥까지 떨어지는데 꽤 시간이 걸렸다. 하지만 충격은 없었다. 바닥에 도달했을 때 민수는 자신이 여전히 어두운 공간에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그러던 중 그에게 익숙한 목소리들이 들리기 시작했다. 마치 자신이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사람들의 음성이었다. 이들은 모두 실종된 사람들의 목소리임을 직감했다. 민수는 휘몰아치는 혼란을 견디며 그들의 이야기를 귀 기울였다. 놀랍게도 그들이 전하는 건 과거 마을에서는 나오지 않았던 진실들이었다. 이 마을은 오랜 세월 동안 한 가지 무서운 비밀을 간직하고 있었다. 바로 그 마을이 그 장소였다는 것. 이곳에 들어오면 다시는 돌아갈 수 없다는 운명이 정해져 있었다. 민수는 그 이야기를 듣고서야 이 모든 것이 한치 오차도 없는 퍼즐처럼 맞아떨어지는 것을 알았다. 정신을 차린 그는 엉겁결에 눈을 떠보니 자신은 마을 외곽의 고갯길 끝자락에 쓰러져 있었다. 자신이 여기까지 어떻게 온 것인지 알 수 없었지만 다행히 무사히 돌아왔다고 생각한 찰나였다. 집으로 돌아온 민수는 마을에서의 경험을 들킬까 두려워 말을 아끼기로 했다. 그러나 그날 이후 그는 다시는 그 마을에 머물지 않았고 그 이야기를 들은 사람들 사이에선 그가 첫 번째로 무사히 돌아온 사람이라는 소문이 돌기 시작했다. 민수는 이 모든 경험을 잊고 싶었지만 그날 밤의 기억과 그 길의 기이함은 영원히 그의 마음속에 남아 있었다. 이후 마을에서는 닫힌 채 있던 길을 막아버렸다. 그 누구도 다시는 그 고갯길을 건너지 않았다. 그리고 지금도 달이 밝은 밤이면 할 수 없는 곳에서 들리는 숫자 속삭임은 여전히 그곳을 탐험하는 이들에게 경고를 보내고 있다고 한다.